노 공작이 일어나는 때에 필요한 20분이 지났을 때 지혼이 아버지에게로 젊은 공작을 부르러 왔다. 노인도 아들의 도착을 축하하기 위해 자기의 생활 양식에 하나의 예외를 만들었다. 즉, 점심 전의 옷을 갈아입을 시간에 아들을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일렀던 것이다. 공작은 고풍스러운 카프탄을 입고 머리에는 분을 바르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사교계의 여러 객실에서 보이는 것 같은 무뚝뚝한 얼굴 표정이나 동작과는 달리 피에르와 이야기할 때처럼 쾌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화장실에서 화장옷을 입은 채 모로코 가죽으로 씌어진 넓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지혼의 손에 머리를 맡기고 있었다. 오, 훌륭한 용사로군. 보나파르트를 정복하고 싶다. 그 말이지.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지혼이 손에 잡고 닦고 있는 머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머리분을 바른 머리를 크게 흔들었다. 너라도 그 녀석을 실컷 혼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지 않아 그 녀석은 우리들까지도 자기의 신하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말이야. 아, 정말 잘 왔다. 그리고 그는 자기 볼을 내밀었다. 점심 전에 가벼운 낮잠을 자고 난 뒤의 노인은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점심 뒤의 수면은 은이고 점심 전의 수면은 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입버릇이었다. 그는 내리쳐진 짙은 눈썹 밑으로 즐겁게 자기 아들의 얼굴을 힐끗 곁눈질해 보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한테로 다가가서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 기서했다. 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화제, 현대의 군인, 특히 보나파르트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님 마침내 왔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데리고요. 안드레이 공작은 활기 있고 존경 어린 눈으로 아버지 안색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면서 말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은 바보와 남봉장이뿐이야. 너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절제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이것도 하느님 덕택이군요. 하고 아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하느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건 그렇고 어디 이야기나 좀 해주지 않겠니? 하고 그는 슬그머니 자기가 좋아하는 화제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가면서 말을 이었다. 어떠냐? 보나파르트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학문을 사용한다던데 이른바 전술이라는 것을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더냐? 안드레이 공작은 미소했다. 아버지, 잠깐만.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결점도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 아직 짐도 방에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거짓말을. 노인은 변발이 단단하게 따였는가 어떤가 시험하기 위해 두서너 차례 머리를 흔들어 보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아내가 기거할 방은 따로 다 준비돼 있다. 마리아가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입이 닳도록 수다를 떨겠지. 그것이 여자들의 일이니까. 나는 그 애가 와주어서 기쁘다.
자, 아무튼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나 좀 해보렴. 미에일로손의 군대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돌스토이의 군도 동시에 상륙한다지. 하나 남군 쪽은 어떤 활동을 할까? 퍼러시아는 중립, 그런 건 나도 알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어떨까? 노인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했다. 지호는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옷을 한 가지씩 내주는 것이었다. 스웨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서 포메라니아를 넘어갈까?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의 요구가 집요함을 보고 예상되어 있는 싸움에 대한 작전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이윽고 차차 활기를 띠어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어에서 프랑스어로 말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퍼러시아를 중립에서 끌어내어 전쟁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9만의 군대가 반드시 퍼러시아를 위협해야 된다는 것, 또 이 군대의 일부는 스웨덴 군과 합세하기 위해서 슈트랄리 준도로 가야 된다는 것, 22만의 오스트리아 군이 10만의 러시아 군과 연합하여 이탈리아와 라인 지방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 또 5만의 러시아 군과 5만의 영국 군이 나폴리에 상륙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도합 50만의 군대가 사방에서 프랑스 군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늘어놨다. 노 공작은 마치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아들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흥미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방 안을 거닐면서 옷을 입고 세 차례나 문득 아들의 이야기를 가로챘다. 한 번은 아들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흰 것이야, 흰 것. 그것은 지혼이 노공작이 입으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조끼를 건넸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에는 발을 멈추자 이렇게 물었다. 저 애는 오래지 않아서 몸을 풀게 되니, 그리고 비난하듯이 머리를 내젓고 말했다. 안 됐는데 자, 이야기를 계속해라. 계속해. 세 번째는 안드레이 공작이 거의 설명을 끝내게 되었을 때 그는 의조가 맞지 않는 늙은이다운 목소리로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말부르크는 싸움터로 나가고 언제나 돌아오시려나 알 길이 없다네. 아들은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 뜻에도 맞는 계획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말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폴레옹도 이미 이것에 못지않은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내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어조로 방금 불렀던 노래를 입속으로 재빨리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돌아오시려나 알 길이 없다네. 자, 그럼 식당으로 가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